안녕하세요. 이번엔 이어폰 및 헤드폰의 드라이버 종류와 특징,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동 방식으로 크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구분한 것이라 세부적인 원리는 다 다릅니다. 마이크,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모두 원리가 큰 틀에서 같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면 이어폰, 헤드폰뿐 아니라 마이크부터 스피커까지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DD라 불리우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평판형 드라이버, BA 드라이버, EST 드라이버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DD, 다이나믹 드라이버입니다. 스피커, 마이크에도 쓰이는 전자석 코일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드라이버로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고 광범위하게 쓰이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진동판의 크기가 클수록 음역폭도 넓어지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편이고 따뜻한 소리를 내주며 울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단일 유닛으로 넓은 음역대를 혼자 소화할 수는 있지만 소형화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미리미리짜리냐 하는 말들이 있었죠. 이 DD의 원리는 스피커들과 마이크의 다이나믹 마이크와 같습니다. 교류 신호가 도선을 타고 들어와 코일과 연결됩니다. 그 코일은 진동판과 서로 붙어 있습니다. 코일은 자석과 가까이 배치되어 있고 코일에 신호가 들어가면 자성을 띠게 되고 영구 자석과 코일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생기고 자석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코일만 상하로 운동하면서 코일에 붙어있던 다이어 프레임도 같이 운동을 하게 되어 물리적인 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이어폰부터 큰 스피커까지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내는 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이 과정을 반대로 하면 다이나믹 마이크의 원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평판형 드라이버입니다. 고급형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동판이 아주 얇고 설계도 힘들고 내구성도 약하지만 음질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평판형, 평평한 유닛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진동판을 울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석이고 하나는 전압,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평판형이라 함은 사실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진동판 앞뒤의 자석으로 진동판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 평판 마그네틱, 플라나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평판 자력형이 있고 아주 강한 전압으로 두 자석에 높은 전압을 보내서 진동판을 움직이게 하는 평판 정전형 방식이 있습니다. 자력형은 자석이 무거워서 제품이 무거운 편입니다. 정전형은 강한 전압이 필요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헤드폰 전용 앰프인데 정전형은 사실상 호환성도 좋지 않아서 평판형이라 함은 보통 자력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판형의 원리는 자석이 한 개일 때 자기력선이 타원으로 보이는데 맞은편 같은 위치의 자석을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러면 자석 사이에 수평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고 이를 여러 개 수평으로 연결합니다. 그런 후 앞뒤로 자석을 길게 놓고 그 사이에 진동판을 배치하면 진동판의 어느 면에서나 고르게 일정한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 프레임 전체가 상하로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DD 방식은 다이어 프레임이 약간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고르지 못하게 뻗어나가게 되는데 평판형은 평평한 진동판이 동일 면적에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왜곡이나 외울에서 좋은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헤드폰의 정전식은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용 앰프가 필요한데 정전식도 크게 보면 평판형과 같습니다. 얇은 진동판과 앞뒤의 고정자, 그러니까 자력형에는 영구 자석이 배치되어 있고 정전식에는 고정자라는 게 들어갑니다. 고정자에 신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 신호선에 교류 신호가 흐르면 가운데 진동판이 운동을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전기의 변화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석과 코일이 움직이는 다이나믹 드라이버보다 더 예민하고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콘덴서 마이크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다이어 프레임과 고정된 백플레이트에 거리를 두고 48V 팬텀 파워를 주면 전하가 충전되고 음성으로 다이어 프레임이 떨리면 플레이트와의 거리가 변하면서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BA 드라이버, 밸런스드 아마추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드라이버의 시작은 음악 감상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청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청기가 꼭 소리가 좋을 필요는 없었고 소리가 청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역에 대해 잘 나오고 귀 안에 들어가야 했다는 게 첫 시작입니다. 그런 기술을 개발시켜 감상용으로 나온 게 BA 드라이버입니다. DD에 비해 좁은 음역대를 커버합니다. 중역과 고역대를 커버하는데 소리에 해당되고 매우 뛰어납니다. 정확한 소리를 내고 특히 고음을 내는 데 유리합니다. 고급 이어폰에 많이 들어가며 그럴수록 또 값이 나가게 됩니다. 소리가 정확해서 전문 모니터용으로 사용됩니다. 대역 특성상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다른 드라이버들과 함께 사용됩니다. BA의 원리는 금속 케이스 내부에 코일 위아래에 있는 금속 재질의 아마추어는
코일과 영구자석 사이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아마추어가 자성을 따라 진동 운동을 하고 그 진동이 얇은 막대기 같은 로드에 전달되고 로드는 다이어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어 소리를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에서는 코일이 다이어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어 소리를 내게 되는데 BA에서는 아마추어가 떨리면서 로드에 연결된 프레임이 소리를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크게 보면 DD 드라이버의 고급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EST입니다. 일렉트로스태틱 드라이버의 줄임말로 정전형 드라이버입니다. 앞서 설명된 정전형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소형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6kHz 이상의 중고역, 고역대를 커버합니다. 해석력이 매우 뛰어나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재생합니다. 이 EST 드라이버의 원리는 앞서 설명드린 정전형 드라이버와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다만 헤드폰이나 전용 앰프로 해결했지만 이어폰이라 휴대성이 중요해 조그마한 승합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전기의 변화로 매끄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방식보다 음의 표현이나 선명함이 아주 뛰어나게 표현됩니다. 다만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다른 드라이버와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드라이버인데 간단하게 앞서 설명드린 드라이버들을 섞어서 만든 형식입니다. DD의 BA라든지 BA의 EST 또는 DD, BA, EST 등 각 드라이버의 단점을 최대한 줄이고 대역이 나눠지다 보니 크로스오버 설계도 세심하게 하는 등 계속해서 발전할 여지가 있는 방식입니다. 이어폰, 헤드폰의 드라이버 방식이나 종류들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음향 기술에 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